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성범죄자의 신상을 국가기관에 등록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3일 성범죄자 신상 등록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헌법 소원에 대해 재판관 6대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성범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무엇일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앞서 보신 대로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할 경우에 신상 등록이 합헌이다 이런 판결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 사건은 이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그 음란물, 뭐 교복을 입는다든지 이런 이제 여고생 뭐 등장시켜서 하는 그 음란물을 다운받은 경우에는 이제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6월에 이제 그 결정이 났는데 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어요. 이제 징역형이죠. 그래서 이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는 신상 등록을 하게 돼 있는데 이 신상 등록은 위헌이다. 개인정보 보호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위헌이다. 이래서 이제 위헌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합헌이다. 이런 결정이 났어요. 6대2로 8명의 재판관 중에서 6명은 신상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결정이 났죠. 그렇군요. 그 음란물을 소지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처벌 그 사유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죠. 그 이제 규정이 있습니다. 이제 성폭력 처벌에 관한 그 특례법에 보면 42조에 아동 청소년 음란물은 단순히 소지만 하더라도 처벌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이제 징역형 규정도 있고 벌금형 규정도 있는데 이제 벌금형을 받으면 이제 괜찮은데 일단 징역형을 받으면 이제 신상 등록을 하게 돼 있죠. 이제 신상 등록이라는 것은 성범죄자의 뭐 주소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직장 주민등록번호 이걸 전부 등록해서 15년 동안 관리하게 돼 있죠. 이 관리하는 이유는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렇게 등록을 해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그 범죄자들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항시 그 15년 동안은 이제 그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동안 많이 알려진 신상정보 공개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공개는 알려주는 거예요. 일반인 주변 사람들한테. 그것과는 다르죠. 다르군요. 이거는 공개는 아니고 등록입니다. 그러니까 공개하는 것보다는 기본권 제한이 약간 좀 약한. 그러니까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관리하지 공개하지는 못하죠.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음란물을 소지한 그 사람들 그걸 어떻게 이제 색출해내느냐, 찾아내느냐 이것도 이제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건 이제 색출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본인이 이제 핸드폰이나 이런데 음란물을 다운받아서 갖고 있어도 그거를 보자고 하기 전에는 이제 확인이 안 되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보자고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근데 이걸 보자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이 이제 몰카를 찍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면 그걸 이제 압수되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그 포렌식으로 쭉 확인해 보거나 또 열어보거나 하면 그때 이제 색출될 수가 있고. 가중처벌이 이제.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집에서 다운로드를 받았을 때 무슨 범죄 수사를 하다 보면 어느 데서 뭐 저작권 침해라든지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음란물을 어느 컴퓨터로 다운받았다. 이게 이제 또 밝혀지는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보의 바다에서 뭐 이런 걸 다운받아도 집에서 하니까 모르겠거니 하지만 혹시 뭘 수사하다가 IP 주소 추적하면 누구네 집 어느 컴퓨터에서 다운받았다. 이게 또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죠. 그렇군요. 근본에 이제 헌법 소원을 제기한 피의자는 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이것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제 헌법 소원을 제기했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이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은 이제 인간의 기본권입니다. 내 정보니까 내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공개를 하든 비공개하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디에 가입하면 내 개인정보를 내가 공개하겠다. 그건 다 자기가 결정하죠. 이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개인한테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해서 이거를 너 내놔라, 네 개인정보를. 그래서 등록시켜서 관리한다는 것은 결국은 기본권 침해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헌법의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이제 헌법 소원을 낸 것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개인의 기본권도 이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자유라는 게 무제한의 자유는 아니고 뭐 공공복리나 뭐 안전보장이나 뭐 여러 가지 가지고 이제 제한을 할 수는 있는데 그 제한을 하게 되더라도
침해의 최소성 원칙이 있어요. 네. 제한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침해의 최소성 범위 내에서 해라. 그래서 결국은 그럼 왜 등록을 시키느냐? 왜 그 남이 개인의 개인 정보를 등록해서 관리하느냐 하는 것은 국가의 그 치안을 위해서 또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등록시키는 것이고 또 벌금의 경우에는 등록 안 시키고 예. 징역형의 경우에만 등록시키고 또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거니까 그렇군요. 사실은 등록의 필요성도 있고 침해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래서 이제 결국은 합헌이 된 것인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군요. 자기의 정보를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이죠. 그 사안의 경중을 따지기 전에 이제 신상을 등록하거나 공개함을 통해서 사회적 활동에 제한을 갖게 하고 그렇죠. 발목을 무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이런 것들이 이제 실효성이 있겠는가. 라는 어떤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이런 신상을 공개하고 또는 오픈하는 그런 것들이 이미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사안의 경중에 관계없이 네. 무조건 징역형만 받으면 그러면 이제 등록시킨다는 것이 그게 침해 최소성 원칙에 과연 맞는 것이냐. 그렇죠.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결국은 등록시킬 것인지 안 시킬 것인지를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도 소수 의견이 있었어요. 뭐냐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서 등록해라. 수사의 효율성이 있다면. 예. 그런데 무조건 징역형을 받았다고 등록시키는 것은 재범의 위험성이 전혀 없는 사람까지도 등록을 시켜서 관리한다는 것은 침해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예, 예. 이런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이 두 사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견해 대립이 있었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상당히 엄격해서 이런 뭐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뭐 등록뿐만 아니라 공개하는 그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완화되어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성범죄자 그러면 이제 공개를 하고. 그렇죠. 또 우리나라 이제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뭐 집행유예도 많고 뭐 3년형. 이제 요즘에 뭐 한 10년형 뭐 이렇게 중요한 경우, 중한 죄질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만.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20년형, 25년형. 그렇군요. 그러니까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사회에서 몇십 년이 격리되고, 그러네요. 그리고 등록되고, 그래서 사실은 뭐 이제 이번 인생에서는 성범죄를 저지르면 다른 사회생활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네요. 이렇게 20대 성범죄 저질러서 한 20몇 년이 관리가 되면 그러면 정년 퇴직할 때가 되니까.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더 엄격하죠, 처벌이. 사실 이제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자기 관리, 네. 절제, 또 하나는 어떤 그 정욕에 대한 안목, 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다시 한번 갖게 되고요. 네. 성경에도 보면은 이제 고린도 교회가 그 정욕적인 그런 음란의 행위를 허용 또는 그 방관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질책하면서 너희도 동일하다. 그리고 그들을 교회 밖으로 내어 쫓아라. 그래서 사단에게 내어줘라. 뭐 그걸 통해 그들의 육은 멸망할지라도 영은 구원받게 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예, 이것은 스스로도 절제하고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주의해야 되겠지만 또 한 가지는 공동체에서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도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런 점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죠. 네. 결국은 이제 지금은 옛날과 달리 이제 인터넷 세상이기 때문에 집안에서 어린 아이들도 직관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인터넷 자체가. 그래서 쉽게 정보의 바다에서 이런 유혹이 있는 음란물들을 다운받기가 너무 쉬워졌어요. 네. 그게 그냥 쉽게 보고 쉽게 다운받고 또 본인이 보관은 하지 않더라도 볼 수가 있는 그런 이제 그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IT 세상에서는 무심코 인터넷상에서 다운받으면 그런 범죄자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목사님 말씀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 경계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그런 일이 좀 깨끗한 그런 환경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뭐 데살로니가전서 3장 그 4절에 보면 주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들이 곧 거룩한 삶을 살라 이런 네,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성경 말씀처럼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으면 이제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아지면 이게 이제 선한 영향력이 외부로 형성돼서 맞습니다. 그 주변은 깨끗한 환경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그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고 네. 그래서 결국 크리스찬들이 계속적으로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예. 유혹의 바다에 네. 쉽게 빠지지 않도록 하는 맞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은 이 성범죄가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네. 스스로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좀 더 깨어 있어야 되겠고 사회나 공동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타뿐만 아니라 또는 회복에 대한 관점까지도 우리가 함께 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문사님. 예. 감사합니다.